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개발자들의 축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MS 연례 개발자 행사 빌드 2023이 지난 24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빌드 2023에는 MS의 최대 우군으로 떠오른 인공지능 AI 기업 오픈 AI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인텔, AMD, 퀄컴, 어도비 등 MS의 파트너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 빌드 2023에서 특히 강조된 게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일 것 같습니다. 빌드 202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면 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어떤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비전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고요. 이 인공지능을 앞으로 MS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에 집어넣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윈도우에도 이제 코파일럿이 기본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AI 비서 코파일럿이 어떤 건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부조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작업을 이제 자동화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챗 GPT에 뭐 어느 A라는 주식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대신에 이 기업이 지난 10년간 어떤 기업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달라라고 하면 자동으로 정리를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윈도우에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피스 같은 거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드실 때요, 어떤 기업 자료 같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작성해서 집어넣는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을 좀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AI 비서를 잘 활용하는 그날을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 소니가 MS 블리자드 임수합병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실은 이제 MS와 블리자드가 합병된다는 얘기는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거였죠. 근데 올해까지 계속 지금 여러 각국 정부랑 다른 회사에서 반대를 하면서 질질 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니가 반대를 심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제 클라우드 게임 때문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소니에서도 이제 게임을 공개하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게임과 동시에 프로젝트 Q라고 불리는 이 스트리밍 일종의 기기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네. 이런 기기를 지금 선보이는 자체가 단순히 플레이스테이션 5의 액세서리를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이 클라우드 게임을 지금 제대로 진출하기 위한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 클라우드 게임에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니까요. 이 MS의 어떤 엑스박스 클라우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예 지금 이런 그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MS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 소니 클라우드 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작년에 소니가 거의 4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한 4조죠. 들어서 인수한 번지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네. 번지 소프트라고. 여기가 원래 MS가 가지고 있던 게임 스튜디오였는데 주로 이제 온라인 멀티플레이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한 것도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게임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관련된 이제 구직 공고를 내놨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클라우드 게임 관련해가지고 저 뽑겠다라고 지금 공지를 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소니의 움직임을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이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경쟁이 그럼 격화될까요? 어떻게 게임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게임계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클라우드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멀티 크로스 플랫폼이나 이쪽으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클라우드 게임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전제 조건을 그동안 이제 갖추기 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클라우드 게임이 5G의 어떤 킬러 앱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G 자체가 약간 좀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에서 네. 이 실제 킬러 앱으로 활약할 만한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는 지금 클라우드 쪽, 특히 이제 모바일과 PC와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이제 같은 플랫폼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게임으로 지금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한 내년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오픈 AI가 개발한 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 GPT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예, 이번에 오픈 AI에서 공식적으로 이 챗 GPT 앱을 그 아이폰 앱스토어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챗 GPT를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유사 앱들을 보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오픈 AI에서 앱을 내놓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동안 이 PC 브라우저를 통해서 채팅 같은 걸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 속에서 직접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버전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대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 아이폰 오픈 AI 사용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시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써봤는데요. 네. 지금 당장 이것만 가지고 어떤 변화가 온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MS의 코파일럿 정책 같은 것과 결합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위챗 같은 앱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의 중심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챗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스마트폰을 이제 쓸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돼 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처럼 챗GPT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 챗GPT 중심으로 사실 이 컴퓨터랑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챗GPT가 점점 이 여러 가지 앱들을 내부적으로 추가를 하면서요.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슈퍼앱처럼 활용될 그런 가능성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챗 GPT 아이폰용 앱이 한국에 상륙한 지 6일 만에 거의 50만회 다운로드가 됐다고 그 하는데 50만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요. 미국인 예.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아직 다운을 안 받아봐서 한번 아직은 해봐야겠습니다. 한국어보다 영어로 네. 얘기하는 게 훨씬 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챗 GPT-4 같은 경우는 월 $20 정도 내는 회비를 내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구글 바드를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 활용 논란이 웹툰, 웹소설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얼마 전에 올라왔던 네이버 웹툰에 올라왔던 한 웹툰이 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AI가 그린 거다라고 독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사실 문제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요. 독자들이 평점 테러를 주면서 거의 별 반 개 정도 되는 웹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사실 웹툰 하나가 지금 약간 사장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웹툰 제작사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긴 썼다. 근데 이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제 후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독자들이 제시했던 이런 의혹을 좀 없애려고 AI 작업을 좀 걷어낸 그린 그림으로 새로 다 교체를 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AI로 작업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요. 이것을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거부반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에서도 이 NFT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게임 회사에서 NFT 적용했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요. 막상 대형 게임 스튜디오에서 그럼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했을 때 게이머들이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큰 게임에서는 이 NFT 적용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처럼 원래는 AI 적용을 통해서 웹툰 같은 경우도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당분간 AI를 도입한 웹툰은 나오기가 힘들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네, 이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일어날지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저희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글을 쓰시는 분들이 웹에 자신의 그 창작물을 공개하는 건 이 창작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 같은 경우는 이 공개된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창작자들한테 찾아가는 길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이걸 이용한 사람들만 득을 보는 상황인데 당장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쳐도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들은 좀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쫙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챗GPT에
이 주식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분석해줘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딱 퉁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엄청나게 억울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규제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어제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시장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3에서 인텔리전트 프로듀서 구성원 모두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젠슨 황 CEO께서는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기조연설을 하시곤 하죠. 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앞으로 저희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는 일종의 AI 프로젝트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공장처럼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회사원들은 AI 제품을 조작하는 일종의 그 프로듀서로 이제 활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인공지능 공장이 되고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은 프로듀서가 된다. 예를 들면은 어떤 파워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직접 만들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AI한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네. 요구를 하고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것인가? 네. 라고 이제 이거 프롬프트 같은 걸 명령을 하는 역할을 이제 직장인들이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속 컴퓨팅은 비용 산출에서 뭐 새로운 수준의 기준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AI에서 컴퓨터를 들어오는 이제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가성비입니다. 근데 기존의 가성비는 적은 가격으로 돈을 들여도 높은 성능 얻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젠슨 황 CEO가 얘기하는 거는 이 GPU를 들어간 서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실제로 성능이 CPU 여러 개 쓴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970대의 서버를 쓴 것보다 GPU 2개를 쓴 서버 하나가 가격은 거의 좀 비슷하지만 성능이 훨씬 좋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컴퓨터를 도입 같은 거 할 때 계획을 다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네 서버 사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비싸서. 그러니까 가속 컴퓨팅 비용 산출에서 새로운 수준이 되기 때문에 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한 150배 정도 생산성이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AI 발전 가속화가 IT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 좀 더 기대를 하게 되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HPC라고 부르거든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성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AI 같은 경우는 GPU를 활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이제 슈퍼컴퓨터나 고성능 컴퓨터를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CPU를 많이 이용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젠슨 황 CEO가 나와서 계속 모든 걸 AI로 전환한 다음에 AI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른 개발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이 엔비디아 주장대로 모든 것을 AI라는 AI가 만든 가상 공간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지금처럼 CPU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회사들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쪽 엔비디아나 이런 그래픽카드를 만들어내는 회사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가능성으로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IT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